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50분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주식의 봄, 수익을 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수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늘 봄이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 꽃처럼 따사로운 빨간불 선사해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알찬 투자의 정보들 많이 들고 왔는데요. 일단 함께할 전문가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남자, 바로 하이스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지난주 FMC 이벤트는 이제는 잘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PC 지표 발표 앞두고 다시 한번 또 시장의 경계감이 좀 짙어지고 있는데, 제가 노란톡방 통해서도 그리고 지난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물가 지표가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은 버리는 게 낫다. 왜냐하면 유가가 워낙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물가가 빠르게 잡힐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FMC에서 제가 전도표의 변함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는 그대로 확정이 됐지만, 최근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만 봤을 때는 이번에 PC 발표 이후 그리고 다음 달 CPI 발표 이후로 이런 또 3회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에 금리 인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도 고민이에요. 시장이 이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금리 인하가 됐으니까 시장이 다시 한번 조정을 강하게 또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요즘에 밤낮으로 언제쯤 조정이 올까라는 고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언제쯤 조정이 올까라는 고민 때문에 요즘에 밤낮에 잠을 못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지수 온도차를 좀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약보합권에서 마감한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장에서 1% 넘게 강한 흐름을 보였죠. 섹터별로도 좀 희비가 엇갈린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는 조정을 받은 가운데 오늘장에선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오랜만에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과연 내일장 그리고 앞으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지 오늘도 역시나 해시태그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태그 2가지 들고 왔는데요. 내일 시가에 베팅할 혹은 우리가 단기 스윙으로 베팅할 만한 2가지 테마 들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 CXL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들고 왔는데, 혹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번 주 이벤트에 따라서 일정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내일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학회 mem콘 2024죠. 거기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CXL 관련해서 강한 발언이 좀 나올 거고,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날 거라, 반도체 섹터에 어차피 AI 바람을 타고 눌림은 있을지언정 아직까지 꺾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CXL 관련 테마 중에서도 이제는 선별해서 좀 진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 공장 2024가 이번 주 열리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도 뭐 삼성뿐만 아니라 LG 쪽에서 올해 먹거리로 선정한 만큼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는 종목만 가다 보니까 종목 선별, 이제는 뭐 섹터가 아니라 종목에도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 예전 같은 경우 이제 순환매가 돌았잖아요. 이제는 순환매라기보다는 가는 종목은 가고 소외받은 종목들은 그대로 소외만 받고 있다 보니까 답답한 종목들이 있으면 이제는 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의 해시태그는 2가지 들고 왔습니다. CXL, 스마트 팩토리 들고 왔는데, 두 섹터 모두 다 이번 주 안에 일정이 있죠. 일정을 앞두고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눈여겨봐야 될 만한 섹터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2개 내에서 어떤 게 내일 시가 베팅할 만한 테마인지, 어떤 게 단기 스윙일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을 한 줄 평한다면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가는 종목만 간다. 좀 마인드가 바뀌신 것 같네요. 예전에는 제가 너무 가는 종목들이보다 타기가 이제 많이 부담이 됐었잖아요. 늘 후발주를 챙겨 오셨는데, 그래서 작년까지만 아니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후발주 종목들이 생각보다는 잘 갔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후발주 종목들이 전혀 수급, 시장의 소외를 제대로 받고 있다 보니까 정말 가는 종목, 특히 나중에 뭐 지수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코스닥이나 코스피 지수 모두 이제 모멘텀으로 가는 시기라 순환매보다는 가는 종목의 수급이 집중되고 그 종목이 시장을 끌고 가는,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입장이라,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 소외를 받고
부각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과감히 또 과감하게 정리하고 가는 종목들로 올라타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근데 항상 상투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게 너무 고점에 잡는 건 저는 반대예요. 이미 뭐 10,000원짜리가 20,000원, 30,000원 갔을 때 고점에 잡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수급이 많이 몰리고 최근 단기적으로 일주일 정도 안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섹터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들로 갈아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달리는 말만 달리는 것 같습니다. 가는 종목만 계속 가고 소외된 종목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의 한 줄 평을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시장은 봄일까요? 혹은 겨울일까요? 우선은 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별적인 봄. 섹터마다 좀 선별적이다. 섹터 내에서도 종목마다 선별적인 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뉴스, 재료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좀 TV가 움직였는데 엇갈렸죠. 재밌었던 게 이제 제약 종목, 종목 이름에 제약이 붙는 종목들 오늘 세 종목이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바이오 제약 섹터 내에서도 특히 3월 감사 시즌 그리고 뭐 개별적인 악재가 있는 종목들은 한없이 떨어지고 있고요. 올라가는 종목들은 개별 이슈에 따라서 한없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뭐 항상 모멘텀이 신고가 영역부터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신고가 영역을 찍은 종목들이 계속 달리고요. 저가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진입했다가는 이제 바닥 이하에 지하실이 있다는 걸 최근 들어서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다 보니까 선별적인 봄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봄이긴 하지만 선별적인 봄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왜 오늘 시장을 선별적인 봄이라고 표현을 했을지 잠시 후에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봄이 오나 했는데 오늘은 날씨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약간은 좀 엇갈리고 있죠.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온도차가 좀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파란불, 코스닥은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상한가 간 종목은 있고요. 올라왔던 섹터는 있었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눈여겨봐야 될지 그리고 내일 당장에 시가 베팅할 만한 테마는 어떤 테마 있을지 오늘 또 알차게 한번 50분 동안 풀어나갈 예정인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함께할 수 있는 방이 50분밖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어서 오셔서 오늘 장에서 또 받아갈 수 있는 종목 선물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의 방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네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또 50분이라는 시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함께 하셔서 내일부터 이번 주 시장 모두 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한번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이스트입니다. 오늘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 시장 모두 차별화가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이 나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살짝 눌렀는데 코스피는 이미 신고점 영역에서 2750선을 앞두고 쉬어가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정말 코앞에 두고 깔딱전자라고 하더라고요. 2, 3년 전에 물려있던 삼성전자 매물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버티지 못하겠다.
그래서 8만 저자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최근에 매물이 굉장히 쏟아졌습니다. 그 매물을 누가 받았을까요? 외인들이 대부분 받았고요. 한동안은 2,750선의 횡보가 좀 나오겠지만 결국은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넘어선다면 2,800선이 돌파가 나올 거고요. 8만 전자를 기어이 넘기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2,600선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좀 예상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아직 직전 고점을 넘기질 못했어요. 작년 7, 8월 달 고점을 찍었을 때가 2차 전지 에코프로라든지 LNF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키웠을 텐데 지금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LNF나 에코프로 BM 그리고 뭐 같은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최근에 훈풍이 좀 불고 있고요. 바이오 섹터 한동안 굉장히 좀 오랜 잠을 자고 있던 바이오 섹터가 개별 이슈와 AACR 관련 모멘텀으로 최근에 긍정적인 흐름 보이면서 900선을 시원하게 돌파를 했어요. 대신 이 950선 기존의 강한 저항대를 뚫을 수 있을지는 2차 전지에 달려있다고도 과언이 아닌데 재밌는 경우는 LNF가 13조, 14조 원의 SK온 공급 계약 이슈가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반짝 상승 나오다가 장 후반에는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걸 확인했었는데 재밌게도 에코프로 BM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수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랐지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만큼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재미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바이오라든지 급등 나는 종목들 갈아타시는 분들은 다이나믹한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뉴스와 이벤트로 좌지우지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일본의 박테리아 치사율이 30% 이 이슈에 신풍제약뿐만 아니라 부강약품, 국제약품 관련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널뛰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HLB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이제 간할 심사를 앞두고 있으면서 거의 신고가로 계속 랠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서 재밌는 뉴스 하나 올려드리면서 동성케미칼이라는 종목을 플러스 5%대 알려드렸어요. 친환경 비즈폼 오늘 이제 기존의 플라스틱이 아니라 친환경 비즈폼 개발에 성공했다. 그리고 찌라시가 돌고 있다. 플러스 5%대 알려드렸는데 정확하게 3분 뒤에 15% 이상 급등 나오더니 오늘 22%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뉴스와 찌라시 이런 이벤트로 지수가 2, 3분, 4, 5분 만에 10% 이상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매수 사인보다는 이런 이슈가 나왔다고 알려는 드렸지만 급등 나는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2, 3분 안에 매수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내 종목이 아니고 내 종목은 천천히 갈 수밖에는 없는 시장이라 지루하고 답답함을 좀 이겨내실 수 있도록 노란톡방에서 좀 빨리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이제 찌라시로 수급이 좀 몰리는 종목들을 중간중간에 알려드리고 있는데 손이 빠르신 분은 체크하셔서 매매를 좀 커피값 정도로 빠르게 좀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FOMC 불확실성은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연 3회 연준은 5연속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3차례 금리 인하를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 최근에 매파적 발언이 강도가 좀 넘어섰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텐데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 설까지는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2월 PC 물가 지수가 이번 주 발표가 됩니다. 기대감을 확 낮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가 때문에 PC 지표 발표, CPI뿐만 아니라 최근에 물가 지표가 기대치보다 낮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은 아예 지금 버리시는 게 좋고요. 예상치를 얼마만큼 높이냐에 따라 예상치 부합이 되거나 예상치보다 소폭 높게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물가지수 데이터가 연준에서 항상 얘기하듯이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데이터가 계속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계속 매파적으로 강도가 높아질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파월 의장의 입이 어떤 방향성으로 향할지 다음 FOMC가 기다려질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도 저는 물가지수가 한 2.5 정도까지만 내려오더라도 6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큰 변동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금리 인하가 나온 이후에도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세 차례 인하가 아니라 이제 한 차례나 두 차례로 만약에 낮추게 될 경우 시장은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경계하시고 시장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골치 아프게 매크로 이슈에 휘둘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뭐 투자자분들이 항상 오늘 사서 오늘 올라가는 게 제일 좋고요.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게 가장 아름다운 수익이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으로 이제 이벤트나 뉴스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항상 먼저 선침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기 때문에 종목이 보통 다 물려 있으면 지루할 수밖에 그쵸? 없잖아요. 예수금 확보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제가 단발적으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릴 테니 그 종목 매매 집중하셔서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제대로 해주셨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 코스닥은 1% 넘게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게 체감상 코스닥 시장이 좋은지는 모르겠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락 종목의 개수가 상승 종목의 개수보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분명히 1% 넘게 상승을 했는데 대형주 위주로만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시장이 지수 상승 대비해서는 좋은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발적으로 좀 뉴스나 이벤트에 앞서서 그걸로 인해서 좀 봐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노란톡방 안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동성케미컬 수급이 몰리고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반짝 22%가량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노란톡방 안에 오시게 되면 뉴스와 이벤트, 수급을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 방송 도중에 들고 왔던 생방송 히든 종목들이 워낙에나 잘 갔습니다. 생방송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GMBS, 에코, 그리고 TEMC, 우진 등등 이런 종목들이 단기간 동안의 시세를 분출했고요. 또 노란톡방 안에 계속해서 계시게 된다면 DK락 같은 당일날 목표가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종목에 대한 선물도 드리고 있거든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최근에 좀 지루하실 겁니다. 증시가 좋아지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는데 내 계좌만큼은 계속해서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반짝 상승할 만한 종목, 섹터는 어떤 종목일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생방송 도중에 히든 종목 선물을 하나도 아니고 3가지나 들고 왔습니다. 내일 시가에 베팅할 만한 종목, 단기 스윙 종목, 그리고 오늘의 봄 종목 이렇게 3가지의 종목 선물 드릴 예정인데요.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방송 도중이 아니라 오직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내일 당장 시가에 베팅할 만한 종목 알고 싶다. 나도 수익 단기간에 한번 왕창 뽑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오늘 장에서도 준비된 3가지의 종목 선물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가지의 방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4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3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종목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 오늘도 제한되어 있죠. 지금 빠르게 함께 하셔서 내일부터 시가에 베팅할 만한 종목 선물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노란톡방 안에서는 뭐 동성케미컬 등등 이렇게 얘기했던 종목들이 워낙에 빠르게 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떤 식으로 수익을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리뷰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FOMC 경계감 때문에 종목을 자제를 했어요. 특히 지난주에 제가 광명전기라는 종목이 스윙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던 종목이에요. 다음 날 화요일 날 매수 신호를 드리려고 했지만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잠시 한번 눌러주길 기대하고 이따가 추천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 날 갑자기 10% 넘는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좀 아쉽죠. 네, 너무 아쉬운데요. 물론 뭐 매수를 미리 좀 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신 분도 계시는데 이거 제가 수익률이 올리지 않은 이유가 저는 매수가와 비중을 알려드리지 않은 종목이 튈 경우 이건 수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수익을 따로 올리지는 않았고요. 이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시초가 체크 제가 방송 전주에 변압기 관련해서는 이 광명전기 그리고 대원제약 3위 THK를 시초가로 체크하라고 한 게 이게 17일인가 15일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20일 전에 아무튼 요 종목을 체크를 한번 했었고요. 월요일 방송 종목 광명전기가 바로 10% 이상 움직였다. 전일 사인을 못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시가 종목으로는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종목도 그 다음 날에 바로 한 4, 5%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물론 방송 보고 미리 진입하신 분들이야 짧게 수익을 보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입 사인이 안 나가고 이렇게 급등 나와서 올라간 종목들은 수익이 아니다. 자기 사실 반성이죠. 저희 네. 방송을 보시고 그 다음날 그 당일날 노란톡방 안에 오셨더라면 데이트 솔루션 그리고 광명종기로 사실 보고 입장만 하셨더라면 내일 시가 베팅 종목이었었잖아요. 네. 그럼 수익을 또 볼 수 있었잖아요. 시가 베팅에 제가 항상 장 전에 이렇게 네. 광명전기 진입가 얼마, 비중 얼마,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다 알려드려요. 근데 제가 이날은 아까 말씀드린 FOMC 경계감 때문에 네. 진입 사인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매수하신 분도 있고 매수를 당연히 대부분 제가 사인을 안 드렸으니까 못 하셨겠죠. 그래도 이렇게 수요일 날 급등이 나왔다. 종목이 제가 선별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또 이틀 만에 급등이 나왔으니까요. 그래도 매수 사인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이건 수익이 아니다라고 제가 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종목 제가 방송에서 언급해드린 종목이라든지 오늘 같이 뭐 동성케미칼에 제가 알려드리고 올라가서 한 분이라도 수익이 나셨으면 제가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하는 건 안 맞다는 거죠. 투자자분들이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리고요. 두 번째가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도 아까 제가 중요하지만 이 리스크 관리만큼 저는 중요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 7월 달에 테라사이언스가 추정 60분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톡방에 무자본 M&A 관련주고 리튬 관련주 위험성에 알려드렸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리튬 관련주 테라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웰바이오텍 이런 종목들이 신사업으로 리튬은 추진했지만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과거 예를 들어서 이쪽에 투자한 CB 발행이라든지 삼자비소 유상증자 들어간 이 큰 자금을 익시트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리튬이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신사업 추진해서 주가를 어마어마하게 띄웠어요. 1,000원, 2,000원대 있는 종목들이 7,000원까지 거의 200% 넘게 급등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금 금지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가격대가 4,000원대였어요. 테라사이언스 4,000원대 절대 접근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하한가를 한번 갔었거든요. 2,675원대도 접근 금지. 무자본 M&A 관련성으로 정제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보도 이후로 6,000원, 7,000원까지 갔다가 4,000원대 제가 요쯤에 알려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더니 얼마 전, 일주일 전이었을 거예요. 600원대 정지가 됐습니다. 600원대 하한가를 맞고 정지가 됐어요. 감사보고서 시즌에는 위험한 종목들은 특히 아직도 감사보고서 제출이 안 돼 있는 종목이 오늘 40여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 종목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아직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정리를 하세요. 팔고 감사보고서 적정 나오는 거 보고 다시 사도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근데 팔고 나면 적정 나오면 갑자기 뭐 10%, 20% 뛸 것 같으니까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차라리 정지될 바에야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낫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이런 리스크 있는 종목들, 위험성 있는 종목들을 대놓고 말씀을 드려요. 이 종목 위험하다. 물론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나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하락했는데 네가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 난 뭐가 되니? 그래도 리스크를 피해가는 게 맞다. 당장 아플 수는 있어요. 몸에 좋은 약이 쓰다는 얘기가 있듯이 당장 계좌에 좋은 소리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눈앞에 리스크가 보이는 종목들은 일단은 피해가는 게 맞고요. 당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보고서 제출이 안 돼 있는 종목들은 지금이라도 팔고 계좌를 싹 비우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무자본 M&A라든지 이런 신사업, 이상한 건 아니죠. 리튬이 워낙 떴었어요. 에코프로라든지 리튬 관련주 특히 금양이 이제 몽골이라든지 뭐 다른 리튬 관련 테마로 거의 뭐 10배, 20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테라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웰바이오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신사업으로 리튬 추진한 종목들이 제가 알기로는 5-6개 종목 이상이었어요. 대부분 100%에서 200~30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그 전에 항상 1~2년 전에 미리 투자한 누군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보호예수라는 게 걸립니다. 보호예수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년 보호예수면 1년 동안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거예요. 그럼 공교롭게도 보호예수 기간이 딱 풀린 다음에 우리 신사업 추진할 거야.
예를 들어 뭐 신한이라든지 뭐 다른 데 지금 우리가 리튬을 채굴하고 있어. 근데 중요한 점은 리튬이 얼마만큼 매장돼 있다 이런 뉴스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리튬을 채굴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할 거잖아요. 얼마만큼 가격대,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올라갈 건지라는 뉴스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특징이 뭐냐면 보도 자료를 뿌려요. 뉴스나 인터넷 같은 경우 그리고 찌라시 같은 경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매장돼 있고 리튬 가격이 지금 얼마고 이 매장량이면 얼마만큼의 뭐 예를 들어서 1조 매장, 2조 매장 이런 자극적인 단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속게 되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점이 예를 들어서 이상한 곳에 지금 몽구를 이제 리튬이 있어요. 그럼 리튬을 채굴을 해야 되잖아요. 채굴하는데 인건비도 들고 교통비도 들고 운반비도 들고 도로가 잘 닦여 있는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얼마에 살지 캐서 여기 물가를 넘기는 비용이 얼마만큼 남길지 마진에 대해서는 기사 한 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이런 종목들이 꿈과 희망을 먹고 자라는 테마주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올라갈 때 따라잡으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가끔 그런 종목을 따라잡기는 합니다. 그래도 고점에서 악재가 있을 때는 팔아야 되는데 항상 고점에 사신 분들은 더 올라가겠지 생각하겠지 일시적인 눌림이라고 생각하고 이 매장이 1조, 2조 매장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바이오도 똑같잖아요. 이 회사가 지금 파이프라인이 이제 나중에 뭐 삼상이 성공이 되고 NDA 겹쳐가지고 판매 허가가 나온다면 무궁무진한 시장, 뭐 1조, 2조의 뭐 시장을 석권할 것이다. 이 기대감 때문에 버티는데. 전문가님 근데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하이스트봇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하이스트봇은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빠르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버티지 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이스트봇은 항상 저희 노란톡방을 좀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봇 다운 받으시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에이프로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 포착가 대비해서 24%, 14%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에이프로젠이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그날 이제 관련주 종목 섹터가 같이 움직였거나 우리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또 에이프로젠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동일한 종목이 24% 같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만큼 에이프로젠을 만약에 19일 날 잡고 보유를 하셨다면 추가적인 더 큰 상승을 맛보실 수가 있었고요. 아미코젠이나 한국 BNC, HLB 생명과학처럼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일본의 치사율이 높은 박테리아 전염성 때문에 관련 종목도 국제용품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월 누적 수익이라든지 당일 승률이 이렇게 높다는 건 지금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은 제가 캡처를 했지만 포착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3%, 5% 이상 올라가지 않은 종목도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잘 선별을 해야 이런 하이스트봇도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저는 장전에 미리 항상 힌트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어떤 이슈가 나올 거고 시초가 대비해서 급등 나올 수 있는 섹터는 어떤 섹터다. 제가 알려드린 종목과 섹터 내에서 맞는 종목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 하이스트봇 다운받는 법과 그리고 활용하는 법도 제가 중간중간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단타에 목마르다 이렇게 당일날 10%, 20% 급등 나오는 종목들로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 없이 그냥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수익의 보험 테마 만나봤습니다. 나는 단타에 메마르다.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좀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기보다는 종목이 좀 조정을 받고 나머지 섹터가 올라오는 듯한 그 안에서도 순환매 관점으로 좀 우리가 몇 가지 종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는 종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모르겠다. 단기적으로 수급이 있고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저희 방송만 챙겨보시고 노란톡방 안에 오셨더라도 생방송 히든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볼 수 있었죠. GNBS 에코로도 단기간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 TMC, 우진, 그리고 이삭 엔지니어링 등등 이렇게 생방송 도중에 드렸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잘 갑니다.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등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는 오직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저희 방송에 또 단기 스윙 테마 그리고 내일 시가 베팅 종목 이 종목들도 워낙에 잘 갔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종목을 주시는지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데이터 솔루션 드렸는데 방송 2길 시가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당일날 6% 넘게 시세를 줬죠. 오늘도 역시나 좋은 종목 선물 들고 왔습니다. 내일 시가 베팅 종목 그리고 단기 스윙 종목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종목 선물 들고 왔는데 세 가지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다양한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이 오늘도 2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방법 준비되어 있죠.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네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지난주 시가 베팅 종목 바로 6% 텄습니다. 오늘 장에 시가 베팅 종목도 들고 가신 다음에 내일 장에서 바로 또 수익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바로 한번 내일을 봄 테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저는 내일 시가에 베팅할 네. 만한 테마 이걸 같은데 네. 어떤 테마 들고 오셨을까요? 우선 그 mem콘 2024 관련해서 음. CXL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지고 네. 왔고요. 뭐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제 CXL이 삼성전자 차세대 메모리 CXL 시장 선점을 위해서 총력을 기하고 있다는 건 얼마 전 엔비디아 컨퍼런스 통해서도 나온 얘기고요. 반도체 업계 mem콘 2024에서 CXL 주제 발표가 있습니다. AI 컨퍼런스 얼마 전에 있었죠. TC 2024에서도 CXL 능력을 과시를 한 만큼 이때 CXL 관련 종목들이 한 번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내일이죠. 반도체 학회 CXL 주제 발표 나올 때도 한 번 정도 더 튀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내일 시가 베팅을 가지고 왔습니다. CXL은 메모리 사용 확장성을 높여서 메모리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차세대 메모리다. 그냥 고속도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CXL 시장은 오는 2028년까지 20조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전망이 괜찮고 삼성전자가 총력을 기하는 만큼 아직 살아있는 재료다. 모멘텀이 팔딱팔딱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시콘이 최근 들어서 두각을 좀 나타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대장주 주도는 네오셈이라고 알려드렸거든요. 네오셈이랑 엑시콘 사실 비등비등하게 같지 않나요? 제가 네오셈이 작년 먼저 튀고 그리고 12월 달에 네. CXL 관련 이슈를 동일하게 가지고 왔어요. 네. 그때 주도주 종목이 네오셈이었고요. 관심 종목이 엑시콘이었습니다. 엑시콘을 제가 작년 12월 달이었을 거예요. 11,500원에 노란톡방에서 매수 사인이 들어갔어요. 11,500원에. 최근 32,00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3개월 정도 버텼으면 200%지만 의미 없는 얘기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네. 못 버틴 걸 어떡해요. 네, 못 버텼습니다. 근데 대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눌리고 박스권에 좀 눌리고 있다가 2만 원대에서 3만 원까지 불과 3월 초에서 거의 한 3주 만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 흐름만 봤을 때는 시장은 CXL은 엑시콘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및 반도체 검사 유용력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국책 과제 통해서 CXL 테스터 개발 착수해 상위 스펙으로 업그레이드 및 상용화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내 CXL 2.0 검사 장비 개발 납품 예정이고요. 2분기에는 비메모리 검사 장비 초도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라 1, 2분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뭐 매수를 하고 싶은 구간대는 여기 구름 구간대 이제 기존의 저항이 뚫게 되면 항상 이제 지지가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22,500원대까지 다시 눌러주기 전까지는 눈을 그렇게 돌리고 싶지는 않아요. 대신 최근에 가는 종목만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CXL 이슈가 나왔을 때 제가 관심 종목보다는 엑시콘이나 네오셈이 먼저 얼마만큼 더 튀는지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수하실 거면 세 개 다 조금씩 매수하셔가지고 어떤 종목이 더 많이 튀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관심 종목이잖아요. 관심 종목 같은 경우 차트가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 상단이라고 하잖아요. 추세 상단이 지금 살짝 걸쳐져 있어요. 1,500원. 이 추세 상단만 돌파가 나오게 되면 위가 열려 있다. 신고가 영역으로 갈수록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올리는 것만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국내 주요 반도체 버니소토 테스트 핸들러 제조사이고요. 핸들러 버니소토 하면 후공정 쪽입니다. 검사 장비 쪽.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 제품 투자 증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고객사에 지속적으로 설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CXL은 DDR 기반으로 DDR 관련주로 반도체 검사 장비 설계 및 개발 이력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회사가 직접 장비를 제조하는 게 아니라 설계 및 개발만 하고 있는 업체고요. DDR5, 그러니까 CXL하고 밀접적인 연관보다는 CXL이 DDR5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DDR5 관련주인 이 종목이 CXR이 갈 때 후발주자로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내일의 봄 테마 한번 만나봤습니다. 내일의 봄 테마 우리가 뭘 봐야 될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바로 반도체 내에 있는 CXL 테마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일 일단 학회가 있죠. 이 학회를 앞두고서 단기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튀어오를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내일 당장 시가 베팅 테마로 들고 왔는데 역시나 제일 궁금한 거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뭐 대장주들도 중요하지만 관심 종목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의 차트의 흐름을 보자면 차트가 지금 우상향 추세에 나와 있죠. 추세 상단이 살짝 걸쳐져 있기 때문에 돌파만 나온다면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챙길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종목명 그리고 언제 매수라고 매도라는지 그 부분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직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일단 수익률표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 방송 도중에 내일 시가 베팅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 단기 스윙으로 드렸던 종목 그리고 오늘의 봄으로 드렸던 종목들이 워낙에 다 잘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오늘장에 주시는 이 반도체 관련주가 어떤 종목인지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생방송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이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노란톡방 안에 계속 계시기만 한다면 생방송 히든 종목 이외에도 DK락 같은 당일날 또 목표가 도달할 만한 좋은 종목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방송에 이 시가 베팅 종목이었던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방송 2길 시가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6% 넘게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 나도 받아보고 싶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시가에 베팅할 만한 종목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은 13분밖에 남지 않았고요.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4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내일 당장 시가에 베팅할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어떤 종목일지 꼭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내일의 봄 저희가 한번 만나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미래를 봄인 것 같습니다. 단기 스윙으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만한 테마는 어떤 테마일까요? 스마트 팩토리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다 같은 얘기인데 스마트 팩토리는 단골 소재인 것 같아요. 제가 올해만 하더라도 2번 몇 번 좀 가까이 들고 오셨죠? 네, 작년 겨울 포함하면 3번째 벌써 테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만큼 AI 시대 때 그만큼 중요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효율, 수율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자동화입니다.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컴퓨팅 아까 말씀드린 이 산업용 로봇 등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은 자동화다. 그래서 올해 스마트 팩토리 공장 산업 자동화전이 이번 주 열리고요. 글로벌 기업의 숙련된 인력이 많이 부족을 합니다. 인력이 부족할수록 당연히 산업용 로봇, 자동화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인력 대체도 가능하고 불량률도 낮추기 때문에 최근 기업들이 이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솔루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가동률을 높이니까 매출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그만큼 한정돼 있는 자본이나 한정돼 있는 인력에서 최대한 효율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 현장에 AI를 적용해서 자동화, 효율성 향상 그리고 생산성 증대까지도 이 스마트 팩토리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의 전 과정을 무선 통신으로 연결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RS 오토메이션이에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스마트 팩토리를 가져올 때 관심 종목이 바로 RS 오토메이션이었습니다. 하도 안 갔어요. 1월 달이면 이때쯤이었거든요. 14,000원대 제가 눈여겨보고 있다고 노란톡방에 말씀드렸는데 3월 중순까지 15,000원, 14,000원에서 별다른 흐름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거의 최근 들어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 구름대라고 하죠. 이제 저항대 2만 원대를 뚫고 신고점 영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한 4% 정도 상승하는 걸 확인을 좀 했었는데 삼성전자 협력사예요. 제일 중요한 삼성전자 그리고 로봇 전용 제어기를 생산 및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차세대 로봇 제어기 기술 개발 진행 중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산업용 AI 분야 협력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로봇 모션 제어기 공급 이력이 부각되면서 지난주 급등이 나왔어요. 거의 한 15,000원 구간에서 25,000원까지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 만큼 아직까지 모멘텀이 좀 살아 있습니다. 당연히 눌러준 다음에 2만 원대 지지 확인한 후에 들어가고 싶은데 가는 종목들이 가고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RS 오토메이션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1순위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종목은 제가 오늘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분명히 저는 이 종목을 어제죠. 주말에 11,850원에 캡처를 했습니다. 오늘 20%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여기 13,500원 구름 구간대를 시원하게 뚫고 장중에 27%까지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노란톡방에서 근데 단기 스윙으로 들고 가도 될까요? 빨리 올라갈지는 몰랐죠. 그래서 네네. 눌러주기 전까지는 당연히 진입은 못하고 네. 다행스럽게도 오늘 노란톡방에 제가 오늘 방송 종목으로 이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이미 알려드릴게요. 이삭 엔지니어링이거든요. 네. 이삭 엔지니어링을 제가 오늘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이전 방송의 히든 종목이기도 맞습니다. 했고 이미 수익까지 챙겨봤던 맞습니다. 종목인데 또다시 타점이 와서 들고 오셨는데 급등을 해서 노란톡방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네. 대놓고 얘기를 드렸어요. 올해 더블로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눌러주면 무조건 들어간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리고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2% 정도까지 눌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급등 나오는 이유는 삼성전자에서 이제 인수하는 회사 M&A를 추진하고 있는 회사의 공급 이력 독점 공급 이력이 부각되면서 오늘 거의 한 20% 넘는 급등, 23%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오늘 플러스 7% 올라가고 있을 때 오늘 방송 종목인데 올라가고 있다고 대놓고 얘기를 드렸어요. 아마 손 빠르신 분이나 좀 뉘앙스가 조금 이제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은 매수하셔서 당일날 10% 가까이 수익 챙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노란톡방에. 근데 물론 제가 사인해 드리지 않은 수익은 수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쉬운 점이 예전에 제가 이렇게 흔들 때 팔고 눌러주면 다시 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못 산 게 한이다.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등 제조산업 전반의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공정 제어 등 유틸리티 제어 시스템 분야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디지털 트윈 담당하는 독일 지멘스와 공장 자동화 필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공급 이력이 있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테마인데 제가 지난주 한 2주 전이었을 거예요. 한 15일에 이제 밤에 이제 야간 방송을 할 때 새벽에 제가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관련해서 디지털 트윈, 이삭 엔지니어링 E8 두 종목이 있는데 이삭 엔지니어링이 2배가 갈 것 같다고 한번 대놓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가격대가 11,500원대였을 거예요. 근데 놓쳤어요. 11,5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오늘 20% 급등이 나왔는데 눌러주면 다시 사도 되고 저는 살짝만 눌러주더라도 분할로 매수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더블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격대가 11,500원, 12,000원대라고 생각하고 24,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더블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만약에 17,000원, 16,000원에 마감을 하더라도 살짝 눌러주면 24,000원 목표로 저는 더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는 이 종목 눌러주기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한번 진입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단기 수익 미래를 봄 테마까지 만나봤습니다. 미래를 봄 테마에서는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쪽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관심 종목을 시원하게 공개를 해주셨죠. 오늘 장의 관심 종목은 이삭 엔지니어링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일날 내일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좀 눌려졌을 때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20% 넘는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수익률표 보시면요. 사실 이 종목 이미 이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가 베팅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또 10% 가까운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 이외에도 방송 도중에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나도 오늘 장에서 드린 종목으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내일 시가 베팅 종목, 그리고 미래를 봄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 이렇게 세 가지의 종목 선물이 있는데 세 가지 종목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월요일 특히나 방송 시간이 짧은 것 같네요. 이제 방송 시간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단에 두 가지의 방법 나올 겁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네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야지 종목 선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5분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OLED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원래 작년 6, 7월 달 이후로 OLED를 제가 처음 가지고 왔는데 오늘 올해 봄 종목은 중소형 IT 기기 OLED 적용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OLED용 AOI 검사 장비를 20년 이상 삼성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소형 IT 기기의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점유율이 50%가 넘어요. 뭐 BOE라든지 LG 디스플레이 합쳐도 삼성 디스플레이를 못 따라가는데 삼성에 20년 이상 검사 장비를 공급 중이다. 그리고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 이슈가 시장을 좀 뜨겁게 달궜습니다. 삼성 유리기판 개발 파트너사로도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디스플레이용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IT용 8.6세대 OLED 라인을 구축에 나서면서 투자를 지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5년에 6년 내에 공장 지어서 바로 돌리려면 지금부터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만큼 당연히 이제 수혜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에 27일 정도일 거예요. 아마 OLED 코리아, OLED XR 코리아가 열리고요. 같은 날 27일 날 BOE에서 8세대 OLED 기공식이 열립니다. 그래서 27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한번 슈팅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면서 오늘의 본모를 가지고 왔고요. 차트적으로는 작년 아마 6, 7월 달에 제가 OLED를 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종목도 이 종목과 똑같았습니다. 작년 6월 달에. 그리고 반짝 먹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먹고 팔았는데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처음에 제가 3,800원 부근까지 목표가를 잡았었는데 작년 9월 달에 3,800원 한번 찍고 내려왔고요. 한동안 뭐 당연히 작년 9월부터 지수도 좀 안 좋았고 특히 반도체, AI 반도체 바람 때문에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쭉 내려오다가 작년 12월부터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어요. 바닥이 2,000원 초반대, 2,100원대 이렇게 바닥을 좀 다졌고요.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한 번 정도 2,750원 문을 두드렸다가 다시 내려왔고요. 최근 들어서 2,750원 문을 두드렸다가 다시 윗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두 번 정도 노크를 했으면 이제는 아래에서 3월 달에 수급이 몰렸죠. 수급이 몰렸다 보니까 2,500원대 지지한 후에 2,800원대만 뚫어주면 저는 3,750원, 3,800원까지는 문이 열려 있다. 한 방에 끌어올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힘을 꽤 오래 응축했고 이번 주에 OLED 관련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향 관련해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이제 이 2,800원 선만 뚫어주면 상승 모멘텀이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만큼 모멘텀이 좋으니까요. 오늘의 본 종목은 제가 방송 끝나고 지난주처럼 놓치지 않게끔 제가 미리 종목 알려드리고 다음 내일이죠. 장 전에 진입가 비중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번 종목만큼은
한 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을 꽤 응축했던 OLED 관련주 오늘의 봄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내일 시가 베팅 종목 그리고 단기 스윙 종목 이렇게 세 가지의 종목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우측 하단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